이제 내용이 좀 제가 방송을 좀 띄엄띄엄 하겠다. 좀 띄엄띄엄 하겠다. 예, 죄송하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아이고 내 무슨 염치로 이 멤버십을 받겠냐 했지만 요 근래 들어서 아니 멤버십도 없애고 다 채널은 이거 후원 채널은 다 막혔는데 아니 지금 방송을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이게 한번 하던 일이 되니까 이게 쉽게 멈출 수도 없고 며칠 멈추면 감이 너무 떨어지고 이래서 불가피하게 이어갑니다. 이거 뭐 사실 이거 유튜브가 이거 적자 보고 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제가 이 사무실에서 이거 에어컨 틀고 뭐 겨울에 난방비 나가고 하니까 이게 만만치 않네요. 그래서 막 유명한 유튜버들도 뭐 구독자 뭐 수십만 명 되는 사람도 영상 제작비와 뭐 이런 것들을 하니까 수지 타산이 안 맞다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 대책 이후로는 제가 방송에서 할 말도 그닥 없지 싶어요. 음. 네, 사실 긴급 사건 누군가가 봤을 때는 긴급 사건인데 제 방송을 계속 봐오신 분들은 이거 당연한 수순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긴급 속보 라이브 방송 긴급 라이브로 편성해서 바로 진행합니다. 30분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한데 2025년 부동산 시장 끝.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끝났습니다. 강남 10평대 아파트 7월 20일자 오늘이 20일 아침 9시 30분 제가 부지런히 몇 개를 뉴스를 계속 캡처를 하다가 큰 게 떠버렸어요. 아무튼 강남 10평대 아파트 말이 10평대지 거의 뭐 20평에 가까운 곳이겠죠. 예. 평당 2억 이걸 봤을 때 야 역시 서울밖에 없다 더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너무 비싼데 이제 좀 한계점에 왔나? 아니 아무리 좋은 이 아파트고 뭐 그걸 다 떠나가지고 이 40억이면 야, 지방에 웬만한 중소기업 이거 되지 않나요? 짜잘한 거 되지 않나요? 자기 자본 40억에 이것도 많다. 뭐 부채까지 포함된 거니까 자기 자금 40억에 이 40억 더 땡겨서 대출해서 하면은 80, 60억 대출 조금 더 땡기면 100억대 회사를 소유할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해 보면 조금 너무 좀 세다. 이런 느낌이 있고요. 자, 금리 내릴 거라는 기대와는 정반대로 금리는 올라가고 있다. 대출 금리 4.2% 조금 더 센 은행 보면 4.4% 거의 시작점입니다. 시작점. 이거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들어야 사실 정상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본 내용 진짜 나왔습니다. 하반기 가계대출 절벽 오나. 정말 중요한 내용 나왔습니다. 하반기 가계대출 절벽 오나. 야, 이게 무슨 긴급 속보야. 제 방송 보신 분들은 그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내가 돈 다 땡겼었다. 서울 거래량 늘어나고 거래대금 폭발하고 그 뒤늦게 지방의 거래량마저 늘어나 버리면서 연말 되면 돈 다 떨어진다. 연말 되면. 근데 이제는 아닙니다. 3분기, 3, 4분기. 3, 4분기 되면 이미 지금 3, 4분기 이제 시작 아닌가요? 끝났네요. 돈 끝났습니다. 돈 끝났어요. 50% 감축. 그래서 이 금액 수준이 자세하게 잘 공개가 잘 안 돼서요. 아무튼 이 뉴스의 핵심 골자를 살펴보면 올해 연간 가계대출 증가액 5대 은행 기준으로 정책대출 제외하고 약 14조 5천억. 하반기는 7조 2천억. 6.27 대책 발표 전입니다. 6.27 발표 대책 이전에 요거 두 개 합치면은 21조, 대략 22조 정도 은행은 돈을 풀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워낙 이게 썰이 다양했기 때문에 어쨌든 22조를 풀려고 했는데 6.27 대책 이후로 뭐 하반기 7.2조 가계대출 증가? 안 돼. 줄여. 50% 줄여. 10조 줄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언론에서는 분명히 정책자금 대출을 은행권에서 10조를 줄이고 정책당국에서
10조를 줄이고 20조를 줄인다 이 말이었는데, 아무튼 여기서 딱 기억해야 될 것은 대출 한도, 하반기 대출 한도는 은행 자체적으로 5대 은행 기준. 야, 그러면 5대 은행 말고 이금융권도 많이 있잖아. 나중에 이금융권 자료도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은행 가계대출 3조 6천억만 기억합시다. 자, 이제 3조 6천억밖에 대출 여력이 없습니다. 근데요, 6월 달에 가계대출 증가가 얼마 했나요? 5.7조? 네, 거의 6조 가까운 가계대출이 증가했습니다. 그 중에 물론 정책자금은 2조 정도 작용을 합니다. 은행 자체 돈을 거의 4조 가까이 땡겼을 겁니다. 아니, 6월 한 달 동안 4조를 땡겨갔는데 남은 7, 8, 9, 10, 11, 12. 아니, 그거 3.6조를 어떻게 버텨?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긴급 속보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긴급 속보. 제 시청자분들, 꾸준히 시청하시던 분들에게는 그냥 어차피 뭐 다가올 현실, 이렇게 결론 나겠죠.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3.6조. 그래서 근데 은행 관계자도 알고 있습니다. 총량 목표가 급감하면 하반기 가계대출,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한 고객이 충분히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커버할 수 있어. 왜냐하면은 주기칠 대책 나왔잖아.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확 죽어버리게 되면은 가계대출 수요 자체가 없을 거야. 그래서 총량 목표 우리는 달성할 수 있어. 은행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미 끝난 게임이거든요. 은행권 관계자도 생각하듯이 주택 매매 전반적으로 크게 줄어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 사람들은 이제 지방은 갈 거야 하고 지금 뒷북을 막 치고 있습니다. 뒷북을 막 치고 있어요. 이미 아직 그 여파, 6월에 급등 그 여파는 7월에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6월에 7월달 거래량 줄어든다 하는데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달 초에는 전월에 대출했던 거 40% 정도 수준까지 대출이 많이 감소하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서울의 거래량 그리고 지방의 거래량을 보면 이 대출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금융위원회 직무유기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자, 은행 자체 대출 올해 22조 정도 계획을 세웠다. 그러면 은행 자체 대출을 한 달에 한 2조 정도씩 이렇게 계속 12개월에 걸쳐서 나눠서 대출이 급증할 때마다 뭔가 대책을 내놓고 이걸 풀어나가려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서울의 거래량이 늘어나고 대출액이 늘어나고 이것을 방관하고 있다가 돈 다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대책을 내놓은 게 627 대책입니다. 그것도 왜? 자기 이 관료 사회에서 자기들이 더 예쁨 받고 이렇게 더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그 방편 정도로 봅니다. 자, 내용 조금 더 이번에는 좀 전에는 연합뉴스발 가지고 왔고요. 지금 막 터져 나옵니다. 2대1 발에서도 나왔습니다. 하반기 가계대출 3조 넘게 줄어든다. 3.6조 기억 잠깐만 하고 있을게요. 3.6조 잠깐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까지, 지금 7월입니다. 7월 초까지 가계대출이 전월에 40%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러면 또 조금 관리가 되는 느낌이 들잖아요. 하지만 서울 거래량, 지방 거래량 같이 늘어나면서 달 초까지는 보니까 이 정도면 관리가 좀 될래나 싶은 뉴스들이 조금 나왔어요. 근데 17일 기준으로 다시 7월 중순 기준으로 보니까 아니네. 가계대출 다시 늘어나고 있네. 이 상태로 간다면 7월 달에 가계대출은 거의 5조나 되겠는데? 3.6조 하반기에 운영할 수 있는데, 은행 예출이 운영할 수 있는데 벌써 4.7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 시장이 2025년 부동산 시장이 끝났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근데 관리 안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요. 한 달에 1.8조 정도씩 정책자금 대출은
계속 나갑니다. 이거 곱하기 6개월 정도 정책자금 대출은 요 정도 나갑니다. 하지만 정책자금 대출도 감축하기로 했죠. 1조 곱하기 6조. 그래서 정책자금, 특례보금자리론, 신생아 대출 때처럼 막 연간 40조씩 돈을 풀어 제낄 때하고 지금하고는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죠. 자, 6월달 그 이전에 승인 났던 영끌 열풍. 자, 6월달과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지금 대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한도를 넘어서 버렸다. 한도를 넘어서 버렸다. 근데 그러면 은행과 정부는 이미 전 딜이 끝난 걸로 봅니다. 정부, 야 대출 줄여. 은행, 그럼 우리 뭐 먹고 살아? 정부, 야 퇴직금 그거 목돈으로 줄여주는 거 그거 다 막을게. 그거 막을게. 너희들 그거 굴려. 은행에서도 요 퇴직금 굴리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거 굴려. 그걸로 수익 먹고 살아. 은행, 예. 그러면 대출 나가는 거 금리 조금 가상금리 좀 줄이고 금리 조금 더 높여 받을게요. 저 요렇게 나오면 이미 요건 끝났습니다. 그럼 자금 흐름이 어디로 갈 것이냐? 또 여기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되죠. 아니 그러면 부동산도 못하고 뭘 하란 말이야. 예, 은빠님 제 영상 자주 시청하시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 오늘 댓글에는 야 코인의 시대가 왔다. 코인의 시대가 왔다. 근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코인 시장의 시가총액이 엔비디아하고 맞짱 뜹니다. 엔비디아하고 맞짱 뜹니다. 엔비디아. 사실 이것도 살짝 고민이 됩니다. 자, 요거 25년도 3월 달에 제가 제작했을 때 은행 대출 20조. 그때 20조라고 여기 써놨었네요. 20조라고. 정책자금 40조. 근데 은행은 야, 너희끼리만 정책자금 너희만 다 하고 우리 은행 민간 대출 많이 늘려줘 하고 은행의 목표치는 이렇게 원대하게 세워놓습니다. 근데 은행도 알고 있었나 봐요. 이 돈 자체가 20조로 줄어들었죠. 20조로 줄어들었던 것이 지금은 이제 17조죠. 물론 이것은 5대 은행 기준으로 17조, 그리고 기타 또 다른 루트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치면 실질적으로 20조. 25년 3월에 제가 제작했던 이 자료가 맞았네요. 자, 25년 6월 달에 또 수정을 하게 됩니다. 왜 수정을 하느냐? 이 성장률이나 물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낮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한 48조 정도 풀리겠네. 이렇게 6월 달에 수정을 했고요. 그리고 대책이 나오고 나서 6월 27일 날 또 나왔을 때 제 자료 왜 이렇게 정확합니까? 제 자료 왜 이렇게 정확합니까? 미치겠네. 목표 정책자금 25조 정도, 한 35조 생각했던 25조로 정책자금도 줄인다고 했고, 왜냐하면 원래 45조를 돈을 푼다는 말은 15조 갚는 부분도 있어요. 대출 내가기만 하진 않잖아요. 뭐 신생아, 뭐 디딤돌 특례 이거 뭐 원리금도 갚아 나가는 부분도 있고 새로 대출 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 30 정도 늘리겠구나. 상반기에 20조, 하반기에 20조. 근데 하반기에 늘리는 걸 반토막 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는 돈은 한 45조 정도. 민간이 부채를 일으켜서 들어가는 돈은 45조 정도. 네, 요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많다라는 거죠. 이것도 많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GDP에 물가 상승률까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결코 줄어들 수 없는 상태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정책 제안을 할 때 요 정도 수준까지만, GDP 성장률 수준까지만 가계부채 올리는 거 용인하자. 요 정도까지만 한 번 더 이게 충격이 가해진다면 사람들은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히 큰 실망감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책이 지금 진행이 중이네요, 보니까. 자, 올해 은행권에서 돈을 얼마 푼다고 했죠? 올해 5대 은행하고 은행권하고 5대 은행권하고 2금융권하고 2금융권 부분이 전체 25년 상반기 중에 21조, 요 금융위원회 자료입니다. 금융위원회 자료. 21조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동안 요 은행권에서 20.6조, 그 다음 2금융권은 미미하죠.
이때 고금리가 시작된 이후로 이금융권 돈들은 사람들이 갚아나가기 바쁘거든요. 갚아나가기 바쁘거든요. 자, 20.6조. 상반기에 이미 나갔습니다, 돈이. 올해 5대 은행 기준으로 대출 얼마 푼다고 했나요? 상반기에 뭐 14점 몇 조? 하반기에 3점 몇 조? 17점 몇 조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 돈 부지런히 갚아야 나가야 될 겁니다. 대출 더 이상 내줄 돈 없다. 이 깔끔하지 않습니까? 정리 깔끔하지 않습니까? 자, 서울의 거래량 3월 대비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대출액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다 후폭풍이죠. 요때 거래량 늘어났던 것 때문에 요때 대출이 4조, 5조, 6조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자, 그럼 요때 거래량이 폭발했던 것 때문에 요때 대출이 4조, 5조, 6조 또 늘어나야 되는 거죠. 왜? 잔금 대출 같은 거, 시간이, 이 텀이 있잖아요. 근데 이미 대출은 6월 달까지 올해 목표치를 다 써버렸어요. 거래량으로 보면 살짝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 대금 자체로 봤을 때는 이미 거래량 자체는 지난 3월 달보다 6월의 거래량이 1000건이나 많고 하지만 거래 대금 자체는 이때 토호제가 풀리면서 고가의 아파트가 많이 됐던 시점이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그래서 이때 4조, 5조, 6조 돈이 풀렸다면 요거 보시면은 거의 한 5조 가까이 풀리겠네요. 5조, 4.5조. 그때 7월달 가계부채 증가 4.5조, 5월달 가계부채 증가 5조. 요거 비슷하니까요. 6월달 가계부채 증가 거의 6조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요. 아니 한도 끝났는데 아까 여기 7월달도 거래량 나오는 게 만만치 않고 그 이전의 거래량 때문에 요거 폭발한다고 했죠. 근데 요거보다 사실 더 잡아야 돼요. 서울이 거래량 10,000건 돌파한다, 새 정부가 출범한다, 이런 여러 가지 뭐 민주당 정권 때는 집이 올랐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서울뿐만 아니고 지방 광역시들도 같이 거래량이 막 늘어나는 곳들이 나타났거든요. 여기서 플러스 1조씩 정도 더 잡는다면 자, 요 숫자 7월 달에 가계부채 4.5조 정도 증가할 거다. 아까 은행발 뉴스 보시면은 자, 가계대출 이 승인 규모나 이런 것들이 이달 말까지 하면 가계부채가 4.7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거 다시 주고 다시 한번 볼게요. 7월 초만 해도 서울 6.27 대책 나왔지? 서울 조졌지? 그러면 거래량 폭감할 거지? 대출 엄청 많이 줄어들 거지? 딱 보니까 대출 지난달에 비해서 정말 대출 증가율이 드라마틱하게 감소하네? 근데 중반이 되었어요. 중반이 되고 보니까 대출이 왜 생각보다 늘어나지? 자, 이제 말로 다가오면 이러다가는 대출이 4.7조 가까이 늘어나겠는데? 아니 목표치 다 초과했는데 여기서 4.7조가 초과되고 다음 달이 되면 5조가 추가되고 6조가 추가되고 이렇게 추가를 못하는 게 이 대출 총량 규제잖아요. 은행들 좀 있으면 대출 문이 다 막히겠네요. 막혀야 정상이죠. 저 정책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거래량이 줄어든다, 대출이 줄어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서울의 지금 거래량 7월달 들어서도 아까 신고가 나오는 현상 제가 좀 약간 사실 좀 폄훼하려고 이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신고가 나오는 거 봐라, 미친 듯한 신고가 다 6월달 거 아니냐 6월달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확인하면서 내려가는데 이 7월달이라는 숫자가 7월 7일 거래, 7월 13일 거래, 7월 10일, 7월 5일 7월에도 신고가 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야, 뭔가 센 게 나온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말을 계속 흘리면서 종부세 너가 좀 더 내야 되겠다. 문재인 정부 때 공정시정가액의 95% 비율까지 갔던 것을 윤석열 정부 들어서 60%까지 떨어뜨렸는데 이것을 80%까지 올린다 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죠. 아니 땡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이거 법을 바꿔야 되나요? 아니죠. 한마디만 하면 끝입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이 수준으로 가고 다시 더 높은 수준으로 가게 되면 종부세로 4.7조 정도 거치던 수준이 거의 10조 정도로 늘어날 겁니다. 왜? 서울의 고가 아파트들은 가격이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앉은 자리에서 5조 바로 땡길 수 있습니다. 이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과거에 100% 수준까지 올린다고 했습니다. 얘를 100% 수준까지 올리면 아마도 종부세 한 13조 정도는 거칠 겁니다. 더 거칠 겁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에 비해서.
그럼 이 13조의 규모가 무엇이냐? 전 국민에게 5천만 국민에게 소비 쿠폰 25만 원씩 뿌리고 하는 돈과 맞먹는 돈을 거둘 수 있습니다. 소비 쿠폰은 일회성, 종부세는 매년. 야, 세수 확보하는 방법도 쉽죠. 그래서 이 부분들도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할 수밖에 없어. 할 수밖에. 세금 안 거치면 결국 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돈 더 있는 사람한테 더 걷는 방향으로, 국민의힘이 들어서게 되면은 골고루 많이 걷는 방향으로, 뭐 이러나 저러나 뭐 어차피 돌고 돌아가지고 우리가 사는 모습은 별반 차이는 없다고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정책 자금으로 굴러가는 거야. 은행들 돈 다 막혀도 특례 자금 40조 뿌렸잖아. 신생아 돈 40조 뿌리려고 했는데 이거 한 13조 정도 썼나요? 한 15조 정도 썼나요? 이게 대출 제가 인기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 뭐 결혼을 하고 뭐 해야지 뭐 대출을 땡기지. 그나마 이 대출을 땡겨간 사람도 기존에 있던 대출을 대환하는 용도로 많이 썼지. 저 그렇습니다. 하반기 정책자금 50% 감축. 아마도 시장에 더 충격을 주려면 26년도 정책자금 대출 더 많은 감축이 이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30조 정도에 은행 20조. 이거만 해도 50조 늘어나거든요. 은행도 더 줄어들 것이고 26년도가 되어도 정책자금도 더 줄어들 것이고, 사실 정책자금 규모 30조까지 안 풀려도 충분히 실수요자 필요한 사람 그 월간 증가율이 1.8조 정도거든요. 정책자금 20조 정도 넘기고, 은행 너희들 이때까지 돈 많이 벌었잖아. 한 10조 정도만 하고, 그리고 너희 또 숨통은 트여줬잖아. 거기서 또 이득 봐. 그 시장 규모, 퇴직금 시장 규모 그거 크다. 그거 판매하고 수수료하고 중간에 챙겨 먹으면 괜찮다. 이렇게 아마 부동산 시장에 투입되는 돈은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이 리포트에 그 내용들이 다 담겨 있고, 이 오늘 나온 뉴스가 엄청난 긴급 속보처럼 보였지만 방송 지금 시청하시는 50여 분 정도는 알잖아요. 야니 맨날 하던 이야기 또 하고 있네. 자, 속사포처럼 쏘아댄 30분, 무려 30분을 쉴 틈 없이 쏟아부었습니다. 이제 댓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